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는 또 산타페와 함께 또 국내 중형 SUV를 양분하는 모델인데요. 또 지난해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최초로 추가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또 이번 시간에 시승을 하면서 또 디젤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또 라이벌 산타페와 또 어떤 상품성 차이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외장 디자인은 정제된 강렬함을 콘셉트로 했습니다. 전면 그릴은 기아차를 상징하는 타이거 노즈 정체성을 계승했고요. 예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좀 세련되고 슬림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하나로 연결된 점도 특징입니다. 후면부에는 세로 형태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옆에는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쓰여져서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히든 리어 와이프가 적용된 점도 특징입니다. 내부는 기능적 감성 콘셉트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또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등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계기판에는 선명한 화면이 또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용 송풍구 모양과 각종 공조 버튼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이얼 타입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된 점도 특징입니다. 시승 차량은 6인승 모델인데 2열 독립 시트 구성으로 공간성과 편의성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컵홀더가 있어서 또 편의성을 또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 또 시승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차는요 이제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그리고 옵션, 주요 옵션이 달려가지고 한 4,850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소렌토 어떤 이름값을 생각하면은 거의 5천만원을 육박하니까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디젤 모델에 비해서 초기 가격은 한 500만원 정도 비싸고요. 트림이 올라갈수록 좀 좁혀져서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3월에는 이제 신형 소렌토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디젤 모델을 시승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또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점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를 조금씩 주행을 하고 있는데, 좀 실험해 보니까 한 40km까지는 잘 달래면서 타니까 EV 모드가 가동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터가 개입이 되니까 좀 더 쾌적하고 좀 안정적인, 그리고 좀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차의 이제 그 엔진 최고 이제 마력이 한 180 정도 되고요. 모터까지 결합했을 때 한 23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젤 모델이 한 202 마력이니까 최대 마력이 디젤 모델보다 하이브리드가 이제 좀 더 최대 마력은 높은데, 지금 토크는 35.7이고 디젤이 45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 한 3월쯤에 이제 소렌토 디젤 모델이 나와가지고 신형이, 그때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조금씩 주행하는데 확실히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디젤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한 시속 30-40까지는 이제 EV 모드가 가능하니까 좀 더 이제 뭐랄까 좀 정숙하고, 그리고 소음도 좀 적고 또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이제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렌토는 이제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한 80만원을 이제 추가하면은 또 6인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산타페에서는 이제 6인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인승이다 보니까 2열 시트가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 보면은 이제 옆쪽에 컵홀더도 있고 또 열선 기능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패밀리 이제 SUV로서 좀 그런 기능들을 많이 좀 갖춘 것 같고요. 그리고 소렌토를 타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실내 공간도 넓어 보이고, 또 2열 공간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3열은 아직 안 타봤는데 3열은 좀 좁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작년에 또 많은 또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아마 작년 3월에 이제 신형 소렌토가 나오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사전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2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18,000대가 계약이 돼가지고 사전 계약 그 첫째 날에, 그 중에 한 13,000대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형 SUV 모델에서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처음 이제 시도가 되니까 게다가 뭐 소렌토 산타페라는 정말 우리나라 이제 중형 SUV 쪽을 양분하는 그런 이제 대표차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그날이 이제 자동차 기자협회 올해차 이제 그런 시상식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때 저녁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기아차 K5가 올해차에 선정이 되고요. 그때 이제 막 기아차에서도 사전계약 그 실적을 이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그 당시에도 역대 기록이니까, 소렌토였던 첫날 기록은.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친환경차 그 기준을 못 넘겨가지고, 이 차가 이제 1598cc인데, 친환경차 이제 그때 그 인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을 넘어야 되는데 15.3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전계약 중단되고, 아주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으면 그 금액이 대략 한 233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기아차에서 보상해주겠다 해가지고 수백억 원 이제 손실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7월달에 이제 재출시를 했던 그런 뭔가 좀 히스토리가 많은 이제 그런 차량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좀 타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중형 SUV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어떤 느낌일까. 물론 이제 뭐 렉서스라든가 다른 이제 메이커의 차량은 타봤지만, 이제 국내 그 이제 하이브리드는 처음 타보는 거니까 중형 SUV에서는요. 그래서 좀 예전부터 타고 싶었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욱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시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또 나가고 있고요. 약간 근데 진동은 좀 올라오네요. 이제 좀 속력이 한 70 정도 넘으니까 조금 이제 어떤 하부의 진동 이런 게 느껴지네요. 작년에 이제 디젤 모델을 시승했을 때는 뭔가 탁 치고 나가는 뭐 그런 이제 느낌이 강했다면은,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이제 초반부터 부드럽게 나가는 거, 초반에 응답성이 좋고 그런 이제 조금 더 정숙하다는 점,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도 생각만큼 그렇게 막 정숙성이 뛰어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괜찮기는 한데 뭐 제가 어떤 기대했던 뭐 그 정도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운전할 때 그 EV 모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게 이제 약간 발끝 감각으로 컨트롤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좀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외관에서. 근데 이제 후면부에 이제 그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엠블럼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휠이 좀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하부는 이제 19인치, 그리고 디젤은 20인치 뭐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전용 기능이 이제 좀 있는 정도 다르고,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소렌토의 그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산타페하고 비교를 할 텐데요. 이제 어떤 이제 중형 SUV 양대 산맥이니까 또 많이 비교되는 모델이고, 또 작년에는 이제 소렌토는 신형이 나왔고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 나왔기 때문에 거의 어떤 진검승부를 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판매를 보면은 이제 소렌토가 한 82,000대 정도 팔렸고, 그리고 산타페가 한 66,000대 정도, 또 한 15,000대, 16,000대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은 좀 소렌토가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82,000대 중에 한 24,000대니까 거의 30%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또 산타페는 워낙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슈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확실히 기아차가 좀 디자인을 잘 뽑는 것 같아요. 뭐 K5도 그렇고 뭐 모하비라든가 뭐 소렌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현대차는 뭐 소나타라든가 뭐 산타페 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컸잖아요. 뭐 그랜저도 솔직히 엄청 잘 팔리는 모델이지만은 뭐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슈, 또 예전 모델이 낫다는 반응들은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소렌토가 작년에 한 4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랜저가 뭐 단연 1등이었고 2등이 이제 아반떼더라고요. 원래 K5가 계속 2등을 하다가 한 연말에 이제 아반떼가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그 K5가 3등, K5도 한 84,000대쯤 팔렸더라고요. 전면 그릴도 멋지고, 또 후면부 약간 그 세로형 그게 소렌토 디자인이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많이 이제 변했는데 확실히 좀 뭐랄까 화려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렌토 이미지는 뭔가 그 그릴도 크고 왠지 좀 남성적이고 좀 웅장한 뭐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 소렌토는 약간 좀 세련되고 약간 그릴도 좀 슬림해졌으니까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부러 이제 시승 코스를 조금 이제 시내길 많은 데로 잡았는데요. 한 50km 시속 50이 됐는데도 이제 뭐 EV 모드가 계속 켜질 때도 있고 약간 이제 그런 EV 모드로 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변속 충격은 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엔진이 개입됐을 때 뭐 이질감이 뭐 크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좀 개입하고 이런 게 좀 확 느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이 개입하는구나, 전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시내 구간에서 이제 EV 모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연비가 한 16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제 20도 좀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색상은 이제 그라파이트고요. 그러니까 내부는 이제 블랙하고 이제 쉐들 브라운 조합인데 이 색상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부를 살펴보니까 약간 뱀 비늘 모양 같은 그런 이제 디자인도 좀 눈에 띄고요. 한번 밤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렌토에서는 세로형 디자인이 많이 좀 가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어 램프도 그렇고 여기 선풍구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디자인에서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전반적으로 운전하기는 좀 되게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형 산타페에서는 이제 예전 기어가 아니라 이제 다이얼식 기어가 채택이 됐는데요. 이제 산타페 이제 그런 버튼식 기어하고 좀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외부 디자인은 확실히 이제 소렌토가 난 것 같고요. 내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산타페 쪽을 더 좋아하는데요. 근데 산타페가 조금 더 이제 저는 그런 공조자집 버튼 구성이라던가 또 버튼식 기어를 좋아하니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근데 종합적인 어떤 디자인에서는 좀 소렌토가 낫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버튼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튼은 이제 가끔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버튼을 쳐다보고 해야 되니까 약간 전방 시선을 뺏길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P 버튼을 이제 누르면 되는 거고, 이게 R하고 N, D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다이얼 기어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가끔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자동차 기자니까 좀 뭐 SUV 막 추천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패밀리 SUV 용도로 저는 이제 뭐 팰리세이드 살 수 있으면 팰리세이드 사라고 하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 소렌토하고 산타페가 남을 텐데 저는 그럼 소렌토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 저는 소렌토 살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역시 뭐 이제 현대기아차 많은 다른 차도 볼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도 잘 돼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요즘에 계기판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참 디지털 형식으로 풀 LED, 참 보기도 편하고 좀 많이 좀 발전한 것 같아요. 그 모드를 이제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꿨는데요. 확실히 이제 가상음도 좀 크게 들리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언덕 지형인데 그래도 좀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그럼 이제 디젤에 비해서 막 힘이 많이 딸리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가 봤는데 뭐 생각만큼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력은 조금 제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0이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고속 안정성은 그렇게 좋은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만 조절하면은 지금 한 92, 3km 정도 되는데도 이제 그 EV 모드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운전이 숙달되면은 좀 더 원활하게 또 연비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노멀 모드라고 했는데 노멀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에코하고 스포츠하고 스마트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에코로 주행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속도를 높이니까 연비가 좀 떨어지는 그게 좀 보입니다. 아까 16 넘었다가 지금 한 15로 떨어졌고요. 터널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 뭐 이 차가 뭐 엄청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패밀리 SUV라는 이제 가족들을 태우는 용도로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질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좀 운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뭐 가속력이 막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안전운전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도 뭐 최근 대세기는 하지만 이제 좀 충전 이제 인프라가 아직 좀 부족하고요. 또 특히 뭐 제 주변에는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또 그렇다고 뭐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도 좀 여의치 않아서 좀 충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과도기로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소렌토가 하이브리드를 또 이제 시도에 나섰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산타페에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또 이제 탑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전기차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엔 이제 전기차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뭐 테슬라 모델 Y라든가 뭐 현대차 아이오닉 5 뭐 이런 이제 등장하는 거 보면은 또 이제 저희들의 어떤 그런 예상, 아니 뭐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전동화 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신호를 대기하다가 이제 전방 차량이 출발하니까 또 전방 차량 알림도 이렇게 뜨고요. 이런저런 좀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를 이제 시승할 때 보면요, 뭐 HUD도 좀 괜찮게 또 시인성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뭐 그런 품질 이슈가 이제 나올 때도 이제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옵션들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엔진 소리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이런 코스 한번 잡아봤는데, 이런 코스가 또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와인딩이라고 하잖아요. 이쪽 길로 한 2.5km 쭉 가면 또 이제 기착지가 있어서, 또 기착지에서 좀 휴식을 취했다가 또 다시 또 주행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요, 그러니까 드라이브하고 터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요, 에코, 뭐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계기판에 그런 그래픽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레인 모드를 누르면요,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는데요. 스노우, 머드, 샌드. 다만 이제 아까 드라이브 모드하고는 좀 다르게 뭐 그래픽이 뭐 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야간에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빛이 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그 이제 뭐 뱀 비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선명하게 또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불을 켜봤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모습이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나 이런 버튼의 어떤 색상이나 이게 또 위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이게 기착지에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비가 생각보다 계속 와가지고요, 그 길이 좀 막혔습니다. 그래도 연비가 한 15.0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4륜 기준으로는 한 13에서 14 정도가 이제 공인 연비인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또 한 건데요, 나름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본 결과 저는 이제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모두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한다면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이었습니다.